자, 그러면 권순우 취재팀장부터 만나보고 뉴스부터 한번 살펴보죠.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선우 취재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자, 트레이너가 몸이 더 이렇게 더 좋아야. 아하. 말로 하는 트레이너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왜 이렇게 말로는 잘하는데. 네. 예. 원래 이런 바삭한. 연애는 책으로 배운 사람이 말을 제일 잘하죠. 최고죠,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이제 연애를 못할 뿐. 자, 우리 권 팀장님도 뭐 그렇게 투자 쪽에 막 잘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저 투자 잘 안 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는 또 그렇게 하기도 좀 어렵고. 예. 제가 진짜 솔직히 말해서 예. 저는 만약에 저 지금부터 딱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 반까지 딱 그것만 만약 할 수 있잖아요. 저 진짜 잘할 자신 있습니다. 저는 별로 없는데. 저는 있어요. 저는 맘 먹고 진짜 딱 트레이딩 시작하면 트레이더로 만약에 제가 살잖아요. 예. 저는 한 달에 20%씩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해보세요. 근데 그럴 시간이 없어. 그럴 환경이 안 되고. 맘만 먹으면 난 진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게 뭐 취재하다 보면은 뭐 듣는 얘기도 있고 뭐 그래가지고 네? 그 한국 주식을 하게 되면은 조금 윤리적으로 좀 마음이 좀 그래가지고 삼성전자 정도 가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정도. 예, 예. 그거는 뭐 제가 뭘 해도 주가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하필이면 하나 그나마 찍은 게 삼성전자다. 원래 좋아해요, 삼성전자. 그래요? 원래 현대차도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뭐 조금 못 샀죠, 돈이 없어갖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도 주요 경제 뉴스들 잘 또 분석 정리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미없는 뉴스 하나 전해드리기 뭐죠? 전에 뭐 나스닥 예.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0.88%, 네. S&P 500 0.51% 상승했고요. 다우존스는 0.06% 하락했습니다. ADP 전미 고용 보고서 나왔는데요. 네. 그 전달보다 15만 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예상치는 16만 3천 명 정도 됐었는데 예상보다 조금 하회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고용 증가세가 이제 석 달 연속 둔화가 되면서 뭐 고용이 좀 둔화가 됐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은 이제 보통은 예전에 금리가 좀 금리를 내릴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네. 그래가지고 호재라고 좀 받아들였었는데 최근에는 뭐 금리 얘기 많이들 안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오히려 그 트럼프 대통령 당선되면 어떻게 되냐, 그게 오히려 금리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요새 그 설문조사 나오는 거 보면은 1등이 미셸 오바마 여사 나오더라고요. 민주당에서. 예, 근데 되게 신기했던 게 이 네. 얘기를 미셸 오바마 얘기를 그냥 뭐 저희 취재원들하고 그냥 얘기를 좀 했었거든요. 네. 한국 사람들끼리. 네. 근데 미국에서도 고작 할 얘기가 미셸 오바마밖에 없나? 그 넓은 땅에 그 수많은 인재들 중에 그러니까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중에 뭐 그냥 떠올리면 야, 그런 식으로 할 거면 미셸 오바마 나오는 게 낫겠다고 그러는데 진짜 미셸 오바마가 나오면 1등 한다. 네. 근데 뭐 그런 뉴스도 있긴 있더라고요. 그 민주당 내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이 후보직을 내려놓을 수도 있다는 뭐 얘기가 있었다는 얘기가 이제 뉴스로 나오긴 했는데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당연히 그거 뭐 절대 아니다라고 부인은 했는데 예. 뭐 충분히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 그럴 수 있는 좀 여건이 좀 조성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그러니까 가상 대결해 보면은 미셸 오바마 여사가 나올 때가 뭐 50대 39. 트럼프랑 붙었을 때 예, 예. 차라리 아니 그게 해리스 부통령이랑 붙으면 네. 42대 43으로 져요.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그 미국도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람이 없나? 아니 지금 저 아빠들도 한번 대통령 했잖아요. 예. 이제 전에 뭐 이미 클린턴 역사가 한번 있긴 있죠. 네, 부부. 남편하고 아내가 한번 할 뻔하고 심지어 그 아내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굉장히 뭐 이것저것 많이 했었었고. 클린턴? 예. 힐러리 클린턴. 힐러리 클린턴 뭐 거기 국무장관 대선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나오기도 네, 네, 했었고. 네. 그리고 이번에 또 오바마 했다고 또 그 아내가 이렇게 거론돼 갖고 또 수위를 달린다는 게 와, 정말 미국이 한심하다는 생각이 살짝 들긴 합니다. 와. 아니 뭐 그 정도 할 수 있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도 한심했지만 미국도 한심한 것 같다. 우리가 한심했다고요?
우리도 좀 조심스러울까요? 이건 또. 네, 첫 번째 뉴스 네. 보겠습니다. 밸류업 세제 나왔습니다. 어제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나왔는데 네.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나오면 기자들 진짜 힘들어요. 음. 막 엄청 두껍거든요, 보도자료가. 네. 그 내용 하나하나가 되게 중요한데 그 중에 이제 그러면은 그 독자들이 어떤 내용에 관심이 있을까 뽑아내는 것들이 엄청 이래요. 사람마다 관심사가 좀 다르니까. 근데 아무래도 저희는 자본시장에 참가하고 계신 분들이 더 많을 것 같아가지고 밸류업 세제 관련한 내용을 좀 뽑아갖고 왔습니다. 일단은 이제 배당을 늘린 기업에 대해서 법인세를 좀 깎아주고 배당을 받은 주주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이 좀 들어갔어요. 요거는 뭐 확정이에요? 아, 추진이죠. 원래 세제는 그러니까 하반기 경제정책 그러니까 정부가 발표하는 것 대부분은 추진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반기에 이런 거를 할 거예요라고 발표를 보통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이게 국회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뭐 국회를 통과해야 되는 내용도 있고 시행령을 개정해야 되는 그래요? 내용도 있고 이제 하반기에 정책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거를 네. 상반기에 한번 하반기에 한번 발표를 해요. 그 중에 이제 보통 이거 경방이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네. 하반기 경방이 어제 나왔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이제 그 뭐 내용을 보면은 주주 환원을 늘린 그러니까 배당 및 자사주 소각을 늘린 증가 금액이 직전 3개년 대비해서 5% 이상 증가한 회사는 그 초과분 5%에 대해서 세액 공제를 해주겠다. 네. 근데 뭐 세제의 어떤 구체적인 내용까지 뭐 설명해봐야 좀 이렇게 세제가 좀 복잡하잖아요. 네. 그래서 뭐 대충 예를 들어 드리면은 네. 한 1,000억 원씩 주주 환원하던 기업이 네. 1,150억 원으로 늘리면 네. 그러면 이제 5% 초과분인 100억 원에 대해서 5% 세액 공제니까 5억 원 정도의 세액 공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야 1,000억 원 하는데 뭐 이게 뭐가 이게 복잡해 하는데 어쨌든 기업 입장에서는 5억 원 정도가 자기가 남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좀 이거를 세액 공제율을 늘려줌으로써 배당을 더 많이 해라라는 것에 대한 인센티브를 주는 거고요. 150억을 늘렸더니 예. 5억이 세이브됐다. 예. 기업으로서는 할 만한 거예요? 할만하죠.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주주한테 배당 주는 거는 네. 당연히 줘야 되는 거지. 비용이 아니잖아요, 배당은. 그렇죠. 예. 주주한테 주는 거니까. 네네네. 근데 5억 원은 비용 나가는 거 세이브 되는 거잖아요. 150억을 늘렸더니 만약에 그 주주 그 150억을 안 늘렸어. 예. 그 돈은 어디 있어요? 그 돈은 회사 안에 있죠. 회사 안에. 예, 예. 좀 약하지 않나 그러면? 근데 정프로님 그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아 그래요? 예, 그러니까 회사 내에 있으면 이건 내 거고 회사 주주한테 나눠주면 나가는 돈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 기업의 주체가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연히 그 이제 원론적으로 맞는데 예, 예. 경영자가 혹은 뭐 오너가 생각할 때 예. 거기에 이제 메리트가 충분히 있나가 이제 살짝 많이 선택을 할 수 있잖아요. 야, 150억을 늘려서 우리 5억 절약 받아. 요거가 하나 선택지고 그냥 안 늘리고 150억을 그냥 우리 회사에 쌓아도 이게 이제 두 번째 선택지라면 그 오너들이 혹은 뭐 경영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까를 이제 한번 고민해 본 거죠. 쌓아둔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음. 그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느냐를 생각을 해야 되죠. 유보를 할 때의 개념은 네. 이거를 내가 투자를 해서 더 ROE를 높일 수 있는 곳에 투자를 할 것이냐 아니면 주주에게 나눠줄 것이냐를 고민하는 게 경영자의 역할인 거고 네. 여기서 배당을 하게 됐을 때 5억 원을 추가로 받는 인센티브가 있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을 거예요. 네. 예, 그리고 이제 이거 받은 사람 주주 입장에서는 배당 소득세를 줄여주는 방안이 발표가 됐는데 네. 금융소득이 2천만 원까지는 일괄적으로 14%가 적용이 되고 초과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종합소득세 45%를 매깁니다. 네. 그러니까 배당을 받으면 14에다가 뭐 저기 해서 뭐야 지방세까지 해가지고 더 내는 건 있는데 일단은 14% 적용되는 거를 9%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9%로 낮추고 네. 종합소득세로 과세를 하는 경우에 최고 세율이 원래 아까 45%까지 매기던 거를 25%로 낮추는 겁니다. 네. 근데 이것도 그러면 나 배당 증가가 전반적으로 그럼 세율이 다 떨어지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증가분에 대해서요. 지금까지 저 한 거는 그대로고 예. 지금까지 주던 거는 그대로고 이제 여기서 추가로 늘어나는 거. 예. 요거 근데 아까 정프로님 지적해 주셨던 부분에 그냥 그 정도의 인센티브가 있냐라는 것보다 오히려 조금 찝찝한 거는 네. 배당 평소에 많이 주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좀 억울할 수 있죠. 증가분에 대해서니까. 선제적으로 많이 줬는데 예, 예. 자신들한테는 아무것도 없고 그쵸. 이제
막 버티다 이제 좀 늘린 애들한테는 인센티브 주고. 그럼 인센티브가 주죠. 아, 그것도 그러네. 그러니까 공부 열심히 하던 애들한테는 예. 이 미운 애 떡 하나 더 주는 정책. 이게 우는 이제 애, 우는 이게 애.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보다 더 많이 좀 하라는 취지의 이제 방향이겠으나 예, 예. 실제로 이제 현실에 적용될 때는 지금까지 잘하던 애들은 조금 억울하고 오히려 좀 약간 엇나갔던 친구들이 더 혜택을 많이 볼 수도 있겠다. 예, 예. 네. 그러니까 자기가 그 전에 또 이제 배당 많이 받으시는 투자를 하셨던 분들은 음. 배당 증가분이잖아요. 음.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해서만 있으니까 야 그러면은 나는 진짜 이렇게 따박따박 회사의 배당 좀 같이 주라든지 좀 요런 데들 중심으로 투자를 했었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거 배당 증가분에 대해서만 주면 좀 아쉽지 않냐 뭐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주환원율이 되게 낮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상대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되기를 좀 기대를 하는 거죠. 저 지금 워낙 배당 성향이 좀 낮은 편이니까 네. 배당 성향을 높일 여지가 아직 많이 있다. 음. 그러니까 증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은 좀 인센티브가 있지 않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아쉬운 부분은 이거는 왜 그렇게 진짜 고추고도 못하겠다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사의 충실 의무 아, 있잖아요. 저는 이게 가장 중요한 거라고 봅니다. 다른 모든 거에 우선해서 예. 이 조항이 가장 중요한 조항이다.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그 엄청나게 매번 발생하는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네. 그러니까 대주주하고 소액주주 사이에 뭔가 형평성이 좀 어긋나는 그런 의사결정을 할 때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뭐 그러려면 진짜 작정하고 대주주가 내가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먹어야 되겠다 그런 상황 아니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일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근데 그거를 결국은 이번에도 넣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이사들이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으로 소액주주. 소액주주들. 네,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참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뒷받침돼야 되는 건 이제 이를 들면 집단 소송제 같은 거. 그래서 예, 이제 예. 주주들이 그 이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뭐 청구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딱 되면 이제 가장 완벽한 그림인 것 같은데, 예, 예. 예, 그게 이게 힘드네. 그러니까 이게 안 된, 그러니까 이 우리나라의 어떤 그러니까 법감정적인 측면에서의 문제가 우리는 이렇게 형사벌로 하는 게 되게 많아요. 네. 그러니까 형사벌이라는 거는 이제 검찰이 잡아다가 이게 수사하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민간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형사로 다 넘기니까 우리끼리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가지고 다퉈야 되는데 꼭 그 문제를 이제 그 형사 정부한테 이거를 맡기는 네, 거죠. 네, 네.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도 이게 민사 뭐 주주 간의 어떤 이런 문제는 형사로 할 문제는 아니거든요. 근데 그러면 민사로 해야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럼 민사로 할 수 있는 여지를 많이 열어줘야 되잖아요. 네. 그럼 이게 뭐 상법도 그렇고 이번에 그 말씀하셨던 집단소송제도도 그렇고 이게 주주들 간에 분쟁이 생긴 거는 주주들 간에 해결할 수 있는 제도를 좀 만들어 주셔야 이게 뭐 그걸 그냥 해먹으려는 그런 시도도 좀 덜하게 되고 네. 그걸 견제하려는 그런 것도 있을 텐데 이거는 그렇게 고추고도 안 해주는 게 참 이해가 안 가요. 고추고 다니죠. 네. 여튼 뭐 요거를 아마 또 저항하는 또 사람들이 분명히 또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거 입법은 절대 좀 하지 말아달라고 뭐 이런저런 여러 방향으로 또 여러 수단과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든 이제 막아보려는 사람들이 또 있겠죠. 체계단체들 이번에 뭐 8군데가 같이 공동성명 내고 막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있고 네. 이제는 저 금투세 좀 정리가 좀 돼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밸류업 얘기할 때 세제 관련한 얘기가 정리가 안 돼가지고 네. 서로들 말이 좀 많았었는데 어쨌든 하반기에 이거는 추진한다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음흠. 그리고 이사회 충실 의무 이것도 넣어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일단 당분간 보류하겠다라는 입장을 이제 밝힌 거고 네. 지금 이제 금투세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정부에서는 폐지하겠다라고 말할 수는 없죠. 정부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법적인 문제니까. 네. 그럼 국회에서 좀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건데 이 금투세 문제가 좀 정리가 안 되고 있는 이게 그러니까 법이 그러니까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은 네. 금투세 문제는 정리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국회에서 법이 돼 있으니까 이게 하냐마냐의 문제인 거죠. 냅두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예. 하는 걸로 정해져 있는 거죠. 네네. 근데 이제 그게 좀 부작용들이 좀 많으니까 좀 다시 검토를 하자라는 건데 그 부분이 좀 더 더해져야 되지 않을까 싶은 네. 요건 생각이 뭐 좀 들고요. 국회에서도 하여튼
쭉 뭐 가는 방향으로 가는 것 같은데. 네. 아, 그냥 도입하는 걸로. 도입하는 걸로. 근데 이게 부작용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네. 이게 뭐 개인 유리하냐, 기관이 유리하냐, 외국인이 유리하냐 이런 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걸 떠나서. 예, 예. 네. 그리고 이거 기관하고 외국인 개인을 자본시장 안에서 되게 적대적으로 보는 감정적인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그런 거는 그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왜냐면은 기관도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 돼야 되고 개인도 투자하기 유리한 환경이 돼야 되고 외국인도 투자하는 것이 유리한 환경이 돼야 서로 이렇게 들어와서 사야 오르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를 뭐 특정한 누군가가 유리한 환경이 되면 다 빠져버리잖아요. 네, 네, 네. 근데 금투세 같은 경우는 그걸 누구에게 유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서로 불리한 부분은 되게 명확하게 있거든요. 네. 뭐 나중에 뭐 기회가 근데 워낙 얘기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걸 제가 또 다시 정리를 할 필요가 있나 싶긴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좋은 거. 그 휴일 법정 공휴일을 그러니까 어린이날하고 한글날 어린이날은 매달 며칠이죠? 어린이날? 예. 5월 5일이죠. 한글날은 한글날이 10월 9일입니다. 예, 요거를 5월 첫째 주 월요일, 네. 10월 둘째 주 월요일로 바꾸는 내용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공휴일하고 겹칠까봐 그런 거예요. 네네.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 평일로 날짜를 지정을 해가지고 하는 건데 이게 그 저런 거죠. 그 미국의 월요일 공휴일법 이거 해가지고 마틴 루터 킹 데이는 1월 셋째 주 월요일, 네. 뭐 대통령의 날은 2월 셋째 주 월요일,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런 것들을 일단 어린이날하고 한글날 지정하는 걸 추진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대체 공휴일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쉬는 날 다 대체 공휴일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네. 그 중에서 새해 첫날하고 현충일이 대체 공휴일에서 빠져 있는데 요거 넣는 거를 다시 추진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거랑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2%에서 2.6%로 네. 0.4% 포인트나 상향 조정했습니다. 와, 진짜 2.2에서 2.6이면 정말 크게 바꾸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나라의 성장률인데. 예, 네. 우리나라의 성장을 우리가 연초에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지금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그건 있다. 다행이네요. 예, 그래서 네. 이런 부분도 좀 자본시장에서 코스피 지수로 좀 반영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라는 기대까지 조금 넣어보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마어마한 또 저 소식 하나가 바이오 쪽으로 제약 쪽으로 있군요. 아, 예. 그 일라이릴리도 전형적으로 얘기할 때 살 걸이라는 후회를 많이 주는 회사입니다. 우리 비만약 때문에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네. 라고 얘기할 때 살 걸 이러다가 여기까지 왔잖아요. 그 얘기 안 드렸었구나. 네. 테슬라 연초 대비해서 7% 빠졌다고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 마저 메워버렸던데요? 테슬라? 예. 또 올랐어요? 예. 많이 올랐어요. 6.5% 올랐어요. 아따야. 그리고 연중 대비로 해서 0.82% 하락했습니다. 그거 많이 44% 하락했던 거 다 메우고. 그러니까 아직 왜 갑자기 테슬라 생각이 나냐면 일라이릴리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테슬라하고. 근데 일라이릴리가 알츠하이머 환자에게 효과적인 신약에 대해서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계 첫 알츠하이머 신약이 레켐비인데 레켐비. 예, 거기에 비해서 인지 능력 저하를 늦추는 효능이 더 뛰어나다라고 해서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치매 치료제 이름은 키선라고요. 키선나. 예, 한번 같이 보실래요? 이렇게 생긴 약입니다. 네, 키선나. 예, 성분은 도나네맙 도나네맙. 입니다. 이게 바이오젠의 레켐비에 이어서 두 번째로 FDA 승인을 받은 약인데요. 네. 이게 두 약 모두 이제 알츠하이머 그러니까 이미 진행이 된 것, 치매가 진행이 된 것을 치료하기는 좀 어렵고 초기 알츠하이머로 진행받은 환자들을 위한 약입니다. 레켐비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국내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에 나온 그 키선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알츠하이머 진행 속도를 35%를 늦췄습니다. 근데 이전에 그 레켐비 같은 경우가 진행 속도를 27% 늦췄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효능이 더 좋다. 라는 측면에서 좀 의미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이제 투약의 편의성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거를 투약받기가 좀 편해야 되는 건데 네. 레켐비 같은 경우는 2주에 한 번 병원에 방문해서 정맥 주사를 받아야 되는데 키선라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번만 받으면 됩니다.
아, 그 주사로. 예, 예. 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로서의 전기를 좀 마련하고 있는데 이게 그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도 거기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꽤 많잖아요. 네. 그리고 알츠하이머 같은 경우는 그 환자도 고생인데 그 아유. 가족들도 엄청 네네네.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래서 알츠하이머 치료제가 나왔다는 소식은 좀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자본시장뿐만 아니라 음. 전 세계적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하게 되는 그런 이벤트가 좀 아닌가 싶어요. 근데 단점이 있긴 있습니다. 네. 부작용이 단점이 있는데 키썸나를 투약을 하게 되면은 뇌에서 피가 나거나 붓는 비율이 레킨비보다 좀 높다고 해요. 이게 알츠하이머의 원인이 되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하는 치료제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이제 뇌에 있는 독성 단백질을 제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부작용이 생기게 되면 뇌에서 피가 나거나 부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어. 근데 그러려면은 이거를 이렇게 관찰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정말 이게 문제가 될 네, 정도로 네, 네, 하는 거에 대해서는 MRI 검사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투약을 한 다음에 MRI 검사를 통해서 부작용이 나는지 안 나는지를 보고서 추가 투약을 해도 되는지 안 되는지를 검사를 해야 된대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비교적 MRI 검사를 좀 받기가 좀 수월한 편. 우리나라만큼 MRI 많이 찍는 나라 없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하면은 네. 우리나라는 MRI 검사를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좀 잘 돼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부작용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우려를 해도 된다라는 그러네.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거와 관련해서 보면은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도 위고비가 세계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승인을 받으면서 지금 다들 걱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다 싹쓸이 해버리면은 안 되는 거 아니냐. 네. 근데 오히려 좀 얘기 나오고 있는 거는, 그러니까 노보노디스크 같은 경우에 위고비의 위탁 생산을 잘 안 하는 분위기예요. 직접 공장 만들고 있는 분위기인데 네. 뭐 그래도 좀 수혜가 있을 수 있다라고 보는 게, 자체적으로 위고비 생산하게 되면 나머지 의약품과 관련해서 위탁 생산을 좀 해야 되는 측면들이 좀 있다. 그러니까 요거 왜 말씀드리냐면은 어떻게든 국내 바이오 회사로 좀 끌어오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개발한 약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얘기들은 여전히 좀 테마성 아니면 기대성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어쨌든 위탁 생산과 관련한 거는 우리나라들도 실질적인 그 효과를 좀 볼 수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중국의 그 바이오 관련한 것을 미국이 좀 제재를 하는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 네. 우리나라에 유리한 측면이 있는데, 일단 어쨌든 우리나라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도 미국 소재사하고 또 이달에도 1조 4천억짜리 위탁 생산 계약 맺었어요. 그러니까 뭐 지난 한 해 동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3조 5천억을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단일 계약으로 1조 4천억 했어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크죠. 그러니까 작년에 1년 동안 한 거에 한 40%를 한 건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번에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뭐 이런 게 있고, 그리고 롯데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가 뭐 엊그젠가 1일 날 공장 새로 이제 인천 송도 국제도시에다 바이오 캠퍼스 건립하는 게 있는데 1공장 건립에 약 4조 6천억이 투입이 되는 그런 투자를 좀 하고 있습니다. 롯데바이오로직스. 여기에 더해서 또 그 SK바이오사이언스도 독일에 있는 백신 위탁 생산 기업을 인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움직임들이 계속적으로 있어요, 바이오 업계에서. 네. 그래서 여기 CDMO 관련해서도 좀 관심 많이 가지시면 좋을 것 같다 싶습니다. 여기 저 자막이 아마 저 일라이릴리 치매 치료제 미국 FDA 승인 요까지가 이제 한 문장 끊어지는 거고요. 그쵸, 예, 예. 그다음에 이제 비만약은 여전히 성장 이렇게 이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제 쉼표가 저쪽에 찍혀다 보니까 예, 예. 아마 조금 이제 있는데 FDA 승인된 비만약이 여전히 성장한다는 얘기인가 이렇게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어서 네, 그거 살짝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자, 하여튼 치매 치료제 뭐 치매라는 단어도 좀 바꾸자 이제 이런 얘기가 많이 있긴 하던데. 네. 하여튼 뭐가 됐든 그 병에 의해서 고통받는 분들이 좀 적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편으로 하면서도 이게 알츠하이머라는 표현 많이 쓰죠. 우리 말로는 그럼 뭐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것도 되게 웃긴 게 우리말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해. 엄격해. 그리고 뭐 이제 외국말에 대해서는 조금 그러니까 이게 자꾸 그래서 방송하다 보면 뭐가 좀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가능한 해당되는 비슷한 뭐 영어 표현이나 외국어 표현으로
하려는 습관들이 자꾸 생깁니다. 이게 우리말에 대해서 너무 좀 가혹하다는 생각이 좀 들 때가 많이 있어요.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 가볼까요? 세 번째 뉴스는 어제 LG전자가 그 네덜란드의 애톰이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어요. 네. 여기가 스마트홈 플랫폼인데 저도 이게 이사하면서 TV를 샀거든요. 근데 TV를 샀더니 빅스비하고 기가진이하고 막 엄청 싸워요.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막 내가 빅스비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기가진이가 대답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TV 첫 화면이 그 저는 이제 뭐 KT 걸 쓰니까 지니 TV를 보는 거 돈 내고 보고 있는데 꼭 그 삼성 TV 플러스가 서로 첫 화면을 누가 가졌냐를 가지고 막 싸워요. 그쵸, 그쵸. 네, 원래 TV를 키면은 원래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TV 화면이 나와야 되는데 그 뭐야 OS가 나와가지고 먼저 자기가 정면을 차지하려 그러는 거예요. 이게 결국은 이제 AI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제 온 디바이스의 첫 음으로 맞는 하드웨어가 어디냐, 요게 되게 치열한 경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네. 이번에 LG전자가 인수했던 그 애톰 같은 경우가 천여 개 브랜드의 5만여 종, 수십억 대의 전자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그럼 TV별로 이게 플랫폼이 다 다르면 LG전자 입장에서는 LG전자를 쓰는 사람들은 잡을 수 있겠지만 뭐 샤오미라든지 필립스라든지 그런 경쟁사 제품 쓰는 사람들한테는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연결해 주는 그런 플랫폼 회사를 인수를 한 겁니다. 근데 LG전자가 이게 다른 기업을 통으로 인수하는 경우가 별로 없는데 2022년에 전기차 충전업체 애플망고 인수한 이후에 2년 만에 이번에 80% 인수하고 나머지는 3년 내에 나머지 20%도 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걸 하게 되면은 네? 이런 겁니다. 이게 신큐하고 이제 호미라는 플랫폼 이게 애톰의 플랫폼이에요. 신큐랑 호미, 신큐는 뭐고 호미는 뭐예요? LG 신큐 이건 LG 거. 네? 예, 그리고 호미는 애톰 거. 호미. 예, 예. 아, 이 호미 말고 가래로 못 예, 먹는다. 영어로 호미. 영어 홈이. 예, 예. 아, 홈. 예, 예. 아, 홈에 이제 뭐 이거 와이프 친 거구나. 아 그러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예, 맞아요, 맞아요. 그럴 것 같은데. 예, 예. 그런 플랫폼을 이용해 가지고 이제 뭐 이게 에어컨을 조정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좀 답답하면은 뭐야 공기청정기를 작동하게 한다거나 그리고 커튼 같은 것도 스마트홈 해놓으면은 커튼 셨다 뺐다 이런 거 못하다가 갖고 하면 되거든요. 네. 근데 이런 거 하는데 야 그거 뭐가 필요하냐 이제 이런 얘기 여전히 많은 분들이 하실 거예요. 아, 있으면 좋지 뭐. 근데 그러니까 우리가 되게 익숙하진 않을 건데 이게 뭐 대중적으로 막 엄청 잘 될 거다 이런 거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걸 편하게 생각하는 언젠가가 올 거 아니에요. 그럼 그때 그 플랫폼을 누가 선점할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뭐 소비자들한테 만족할 수 있는 솔루션 자체를 지금 당장 내놓고 있지는 않지만 네. 그때를 대비한 플랫폼들은 우리나라 삼성전자라든지 LG전자가 이렇게 계속적으로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거기에 굉장히 유리한 고지를 점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좀 전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럼 지금 그런 인공지능으로 가전제품 이렇게 막 컨트롤하고 하는 것들에 좀 앞서 나가는 몇몇 회사들인데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인수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나요? 예, 예. 홈이. 그러니까 TV는 우리가 1등, 2등 LG하고 삼성하고 하잖아요. 그럼 LG 삼성이 아닌 TV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지. 그러니까 거기에 플랫폼이 되는 회사를 인수한 거예요. 아, 그래. 그럼 그런 회사들은 대체로 이 애톰 거를 많이 써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톰이 약간 중소기업 뭐 그런 이런데? 브랜드들의 기기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거죠. 이미 홈이라는 플랫폼을. 아, 그럼 나중에 이제 그 플랫폼을 통해서 TV도 조작하고 예. 공기청정기 틀고 보일러 끄고 뭐 이런 거 한다 이거죠? 예, 예. 애톰. 지금도 있죠, 이거 애톰이라는 데는. 예. 2014년에 설립해가지고 이미 서비스하고 있는 거죠? 예, 천여 개의 어플리케이션이 등록돼 있는 굉장히 뭐 큰 회사입니다. 거의 아, 한 1,000억 정도는 되는 회사예요. 아, 그래요? 예, 예. 아니 한번 저도 이제 점점 그 욕망이 좀 생기긴 하더라고요. 이게 어디 가면 막 딱 스마트폰 누르면 집안의 조명 이게 저 막 조절되고 네. 그리고 막 뭡니까 커튼 같은 거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보면 아 욕심이 좀 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 한번 해볼까 싶은데. 그리고 이제 지금 이런 데다가 네. 그러니까 이게 뭐야 근데 뭐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는데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네. 여기다가 오픈 AI 챗 GPT-4 이런 거 넣으면 돼요. 아, 그럼 알아서
그럼 뭐 몇 도 되면 알아서 이제 막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거는 서비스고 아, 그건 우리가 서비스고. 우리 뭐 말도 잘 못 알아듣고 막 그런다는 생각 좀 들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 모델이 안 좋아서 그런 거고 아. 하드웨어 플랫폼 뒤에 뭘 달아놓느냐의 차이니까 아. 이거를 LG X4원을 쓸 건지 네네. 아니면은 네네. 오픈 AI 거 쓸 건지 아니면 구글의 제미나이를 쓸 건지 그거는 또 다른 그럼 내 말 인식해갖고 그냥 야, 분위기 좀 좋게 좀 바꿔 이렇게 할 수 있다 이거죠? 그렇죠. 다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모델들을. 예. 아우 날 더우니까 빨리 닭 먹기 좋은 환경으로 좀 바꿔봐 이렇게 하면 이제 딱 커튼도 조명도 에어컨 뭐 이런 것들도 마니커 닭고기 먹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주고 뭐 마니커 닭고기 주문해 달라 그래도 되죠. 아 그것도 가능하고 네 그래서 마니커 닭 불고기 4종을 이번에 출시를 마니커가 합니다. 그래서 그 특가로 뭐 숯불향 나는 마니커라든지 뭐 카레 맛 나는 마니커 닭불고기 여러분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맛있죠. 닭불고기는 네 그래서 그냥 어찌 보면 닭고기가 조금 퍽퍽하다 이런 느낌이 드실 수도 있는데 요 맛있는 맛깔난 양념으로 여러분께 마니커가 아주 파격적인 가격에 닭고기를 또 제공을 해드립니다. 지금 아마 링크를 저희가 좀 올려놨을 텐데 거기 들어가 보시면 여러분이 집에서 또 무더운 여름에 또 시원하게 이 닭불고기 한번 화끈하게 먹고 예. 한번 쫙 흘리고 나면 얼마나 또 시원합니까? 네, 그렇게 한번 드셔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매우 파격가로 드시고 있으니까 여기에도 놓치지 마시고 네, 더운 여름엔 또 닭고기가 최고니까요. 네, AI 하면 닭고기죠. 마니커. AI 닭고기죠. AI 쓸 일 뭐 있습니까? 닭고기 닭- 시키는데 시켜야지. 닭이랑 AI 연결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요? 채팅창에 나왔길래요. 마니커에 애 묻었다 이렇게. 조림. 알겠습니다. 여튼 여름에는 닭고기는 많이 큽니다. 자, 우리 권순우 팀장님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이제 들어가셔야죠. 예,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예.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프로 멤버십 3프로 앱에서 확인하세요.